안녕하세요. 공부 휴식 정보원 채널인데 이상하게 공부하는 시간에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 타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 없을 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 공부법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사 1차 회계학 잘 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버리기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안전한 방법부터 가장 위험한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주 엄격한 공부를 좋아하시는 유교보이 유교걸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다. 자꾸 꼼수만 찾으면 될 일도 안 돼. 세무사 시험이란 말이다. 2차 합격을 해야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2차에서도 중요한 회계를 1차 때부터 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근본이 흔들려서 뭐가 되겠니? 1차 수험생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라고 했어.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이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동차 합격을 포기하면 시간이 아주 많이 생긴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유해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반년이나 되니까 사실 1차 시험 이후에 놀지만 않으면 버린 부분 보충 학습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고급 회계 버리기가 있습니다. 세무사 회계학은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로 나누어지고 재무회계는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로 나눌 수 있죠. 이 중에서 고급회계는 1차 시험에서 많게는 3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솔직히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절반만 확실하게 풀어도 잘한 거기 때문에 3문제 정도 버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2차 시험에선 10점 내외로 출제되기도 해서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고급회계 문제를 못 풀었다고 2차 시험에 아예 못 붙는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차를 도모하면서도 버리기를 원하신다면 고급 회계를 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유예생이 되시면 고급 회계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무회계 후반부 버리기가 있습니다. 보통 재무회계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단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리스회계, 법인세 회계,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주당이익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단원을 버린다고 해도 사실 1차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공부 비중을 조절한다고 해도 앞부분 내용에 더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대신 여기를 버리면 동차 때 복구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재무회계에서 여기 단원 문제가 나오면 최대 30점까지도 감점이 될 수 있어서 사실 버렸을 때 동차 합격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무회계를 통째로 버리거나 원가 관리를 통째로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회계에서 25문제, 원가 관리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것을 버리건 찍어서 맞히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이것 때문에 꽈락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건 원가관리건 후반부로 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나는 때려 죽어도 재무회계가 싫다. 그러면 원가관리만 완벽하게 해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후반부가 어려워서 이 방법을 아주 강하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15문제만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객관식 책을 구입하시면 기출 경향표가 있어요. 단원별로 매년 몇 문제가 나오는지 정리한 건데요. 이걸 보시고 15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을 선택하셔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는 거예요. 15문제를 확실하게 풀고 나머지를 다 찍으면 확률상으로 50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10문제만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15문제 확보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위험하죠. 참고로 10문제를 확실히 풀고 나머지를 다 찍으면 확률상으로 딱 40점이 됩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약간 더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 범위를 정할 거예요. 그러면 15문제랑 10문제 확보를 하고 싶은데 어느 단원을 꼭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영상 길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회원용 확장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장 위험하고 비추천하는 버리기 방법으로는 쉬운 문제만 푸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단원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 쉬운 문제만 푸시는 거예요. 실전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위기가 한참 문제를 풀다가 이걸 풀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투입되고 문제는 못 푸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날아간단 말이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1번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3분 정도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2번도 3분을 써보니까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3번도 그랬어요. 이런 식이 되면 이제 9분을 날린 거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쉬운 문제만 공부하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도중에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선택한 단원의 모든 문제를 공부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공부하실 거면 좁고 깊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단원이면 배제 없이 모든 문제를 공부하고 선택하지 않은 단원이면 아예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문제인 걸 알고 찍었으면 시간도 안 들고 운 좋으면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회원용 확장판 영상에서는 회계학에서 버릴 부분을 정할 때 필수적으로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출제 경향표 보시고 15문제나 10문제 선택하시는 식으로 버리는 부분을 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에 세법 버리는 방법 알려드릴 때 나눠드렸던 학습 자료를 다시 드릴게요. 회계학을 버리고 1차 합격을 하면 동차는 포기하고 유예 합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공부 계획표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저녁 되세요.